삼성전자 주주님들, 지금 이 순간 계좌 잔고 확인보다 먼저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말 사이 터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월요일 장 시작 전부터 공포감이 극에 달했는데요. 개장과 동시에 유가 급등과 환율 발작이 예고된 상황이라 다들 패닉에 빠져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곧 닥쳐올 폭락장의 공포 속에서 삼성전자만큼은 오히려 판세가 뒤집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단순히 존버하면 오른다는 식의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에너지 쇼크라는 악재가 역설적으로 경쟁사들을 고사시키고 삼성의 독주 체제를 굳혀줄 강력한 해자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위기설이 돌면 미디어는 늘 자극적이죠. 3차 대전이니 경제 대공황이니 하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유가는 튀어오르고 외국인 자금은 이머징 마켓을 탈출해 안전자산으로 대이동을 시작할 텐데, 이러면 코스피 같은 신흥국 증시는 당연히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지금 주주분들 머릿속은 복잡하실 거예요. 시초가에 다 던지고 도망갈까 하는 공포심과 이참에 저가 매수 기회 아닌가 하는 탐욕이 싸우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무책임하게 빚내서 물타라고 부추기는 선동 영상이 결코 아닙니다. 폭락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뇌동매매와 근거 없는 희망회로입니다. 우리는 팩트만 봅시다. 거시경제가 요동치는 지금 왜 삼성전자가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펀더멘털을 증명해낼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아주 냉철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업의 체력과 매크로 환경의 상관관계를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이 원리만 깨우치면 어떤 폭락장이 와도 내 자산을 지키는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살벌한 머니 게임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법, 실전 경제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킹달러의 마법입니다. 전쟁 같은 대형 악재가 터지면 돈의 흐름은 단순해집니다.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빼서 가장 안전한 곳, 즉 미국으로 갑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하면 달러 가치는 폭등하죠. 게다가 중동 이슈로 유가까지 뛰면 인플레이션 불씨가 살아나고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 달러는 더 강해지는 악순환, 즉 강달러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바닥을 칩니다. 환율 1,400원을 넘어 1,500원, 그 이상도 각오해야 하죠. 뉴스에서는 수입 물가 오른다고 난리겠지만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반도체 팔아서 달러로 돈을 버는 구조니까요.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봅시다. 똑같이 1억 달러를 벌어도 환율이 1,300원일 때는 매출이 1,300억 원이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뛰면 앉은 자리에서 매출이 1,500억 원으로 둔갑합니다. 제품을 더 판 것도 아닌데 환율 효과만으로 200억 원이 공짜로 생기는 셈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환차익 효과라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환율 10원 오를 때마다 삼성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수천억 원씩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내수 기업들이 원자재값 폭등으로 비명 지를 때 삼성은 이 환율 버프를 방패 삼아 실적 쇼크를 막아내는 겁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기이한 구조.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가진 첫 번째 생존 무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빛을 발하는 압도적 현금 동원력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지갑을 닫는 겁니다. 투자를 줄이고 사람을 자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10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 삼성은 이 막대한 실탄을 바탕으로 오히려 공격적인 M&A나 설비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자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낮아빠질 때 시장 점유율을 헐값에 주워 담는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거죠. 결국 이번 사태는 준비된 자에게는 시장 지배력을 키울 절호의 찬스이자 부실한 기업들을 쫓아내는 거대한 필터링 과정이 될 겁니다.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흐름을 읽고 냉정하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바로 막강한 현금 보유력, 즉 실탄의 차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에너지 파동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곧 고금리라는 긴 터널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자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의 목줄을 죄는 재무적 압박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어 몸집을 불려온 기업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금리가 1%, 2% 수준일 때는 버틸만 했겠지만 대출 금리가 5%를 훌쩍 넘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이자 비용으로 탕진하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치고 당장 직원들 급여조차 밀리는 소위 좀비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죠. 설령 글로벌, IT 공룡이라 할지라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부채에 늪에 빠져 연구개발을 중단하거나 공장 증설을 미루며 마른 수건을 짜내듯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체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빚에
쫓기는 채무자가 아니라 사실상 거대 금융사 못지않은 현금 부자니까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당장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만 무려 108조 원에 육박합니다. 경쟁사들이 이자 갚느라 피가 마르는 순간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은행에 묻어둔 이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쓸어담고 있죠. 고금리라는 악재가 삼성에게는 도리어 든든한 수익원이 되어주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이 거대한 자본력의 위기 속에서 발휘하는 파괴력입니다. 주식 격언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말이 있듯 비즈니스 세계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어 너도 나도 몸을 사릴 때 압도적인 현금을 쥔 1등 기업은 이 시기를 박앤세일 기간으로 활용하죠. 경쟁사들이 자금난으로 허덕일 때 삼성은 쟁여둔 현금을 무기로 평소라면 엄두도 못 냈을 알짜배기, 기술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합병해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남들이 투자를 줄일 때 조단위 자금을 차세대 공정에 과감히 쏟아부어 기술 격차를 1년, 2년 이상 벌려버리는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죠. 불황이 끝나고 다시 호황기가 찾아왔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2등, 3등 기업들은 이미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뒤처져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위기란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을 시장에서 더 차내고 현금을 쥔 최상위 포식자가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게 만드는 합법적인 판 흔들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되는 두 번째 핵심 근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저전력, 고효율, 인공지능 반도체의 전성기를 앞당긴다는 점이죠. 이는 거시경제 위기가 기술 트렌드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가장 확실한 테마는 단연 인공지능 AI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네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의 GPU를 싹쓸이해 갔죠. 하지만 이 화려한 AI 데이터 센터에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데 드는 전력도 문제지만 반도체가 뿜어내는 고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변수로 등장합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되면 전 세계 산업용 전기요금은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AI 서비스를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수익성 악화의 림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전기를 덜 쓰는 고효율 시스템으로 서버를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연산만 빠른 칩이 아니라 전력 대비 성능비가 압도적인 반도체가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의 진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삼성은 배터리 제약이 심한 스마트폰 환경에 특화된 모바일용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술을 데이터 센터용 서버와 차세대 AI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적극 이식하고 있죠. 전기료 폭탄을 맞은 빅테크 기업들은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삼성의 저전력 메모리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고유가라는 거시적 악재가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저전력 AI 메모리의 교체 주기를 강제로 앞당기는 초대형 호재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위기가 나의 기회가 되는 냉정한 비즈니스 정글 그 한복판에 삼성의 기술력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태풍 속에서 삼성전자가 누릴 세 가지 구조적 수혜를 짚어봤습니다. 환차익 효과, 압도적인 현금 동원력,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수요의 폭발이었죠. 이 논리대로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전 재산 털어 사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전경제 시청자 여러분, 시장의 100% 안전한 주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이 위기 상황이 삼성전자에게 던지는 뼈아픈 리스크 요인들을 아주 냉철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관은 바로 소비 절벽입니다. 국제 유가가 뛰고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중들의 지갑이 가장 먼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당장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찬데 누가 1,200만 원이 넘는 최신 휴대전화를 덥석 사겠습니까? 집에 있는 멀쩡한 TV나 세탁기를 두고 비싼 프리미엄 가전으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제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와 TV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는 초대형 소비자, 기업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 삼성의 양날개인 갤럭시와 가전사업부 실적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창고에는 악성 재고가 쌓일 테고 이를 털어내려 마케팅 돈보따리를 풀다 보면 영업, 이익률은 곤두박질 치게 되죠. 두 번째 악재는 살인적인 물류비 급등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중동의 호르무즈나 홍해 같은 바닷길 동맥이 막히면 글로벌 선박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는 곧 해상 운임의 수직 상승을 의미하죠. 배뿐만이 아닙니다. 유가 상승은 항공 화물 운임까지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전 세계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분석했던 고환율 수혜, 즉 환차익으로 번 돈을 이 살인적인 물류비가 전부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명품을 잘 만들어도 배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결국 남는 게 없는 헛장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터진 미국의 이란 공습 이슈와 에너지 파동은 분명 세계 경제와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대형 악재입니다. 투자 심리는 빙하기를 맞았고 당분간 주가는 공포감을 먹고 널뛰기를 할 겁니다. 소비 둔화로 인한 판매 부진, 그리고 물류비 폭등이라는 이중고는 뼈아픈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팩트체크를 했듯 삼성전자는 이런 파도에 뒤집힐 조각배가 아닙니다. 킹달러가 가져다주는 환율 방어막이 건재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 실탄을 곳간에 쟁여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위기는 오히려 전력 효율이 핵심인 AI 반도체의 시대를 앞당길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충격에 주가가 출렁일지언정 탄탄한 기초 체력으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결국 사태가 진정된 후 시장을 독식하는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전 경제 가족 여러분, 주식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뉴스에 나오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 뉴스에 휘둘려 이성을 잃고 투매에 동참하는 내 안의 공포심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집어던질 때 우리는 냉정하게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거시경제의 맥을 짚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속에 숨겨진 박앤세일 기회를 포착하고 내 피 같은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의 투자 항해에 확실한 등대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우고 생존력을 높여줄 팩트 기반의 경제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위기에도 꺾이지 않는 투자 마인드, 지금까지 실전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